거지 같은 년, 동창회에 왜 나와? 고급 호텔 연회장에 울려 퍼진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 명품 드레스를 입은 박미영이 소박한 옷차림의 여자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꼴불견이네. 그깟 옷 입고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야? 주변 동창들도 킬킬거리며 웃어댔습니다. 그 여자의 평범한 검은 가디건과 소박한 차림새를 비웃으며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무시하고 있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말이죠.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연회장으로 들어온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그 초라한 여자 앞에서 깍듯이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이럴 수가. 방금 전까지 조롱하던 여자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들의 남편이 그 보잘것없던 여자 앞에서 극존대하는 모습을 본 것이죠.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동창회에서 가장 무시당하던 그 여자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충격적인 반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들려드릴게요. 그날은 25주년 고등학교 동창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6시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호텔 연회장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정 샹들리에가 은은하게 내려다보는 가운데 하나둘씩 모여드는 사람들. 모두 한결같이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남자들은 고급 정장을, 여자들은 명품 드레스와 액세서리로 치장한 채 말입니다. 어머, 미영아. 정말 오랜만이야. 정희야, 너 진짜 안 변했다. 여전히 예뻐.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5년. 이제 40 중반이 된 동창들이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눈에 띄는 무리가 있었어요. 박미영을 중심으로 한 몇 명의 여자들이었죠. 박미영은 화려한 웨이브 머리에 금목걸이가 번쩍이는 명품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몇 천만 원은 좋게 나갈 것 같은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고요. 얘들아, 내가 이번에 새로 산 백 봤어? 그녀가 들고 있던 핸드백을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어머, 이거 한정판 아니야? 이거 얼마야? 별거 아니야. 1000만 원 좀 넘지. 김정희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역시 미영이는 다르다니까. 우리 신랑이 병원 원장이라고 해도 감히 그런 건 못 사겠어. 정희야, 너도 충분히 잘 살잖아. 아이들 다 의대 보냈다며? 이런 식으로 서로의 부와 성공을 과시하며 즐거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연회장 입구 쪽에서 조용히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보브컷에 소박한 검은색 가디건을 입은 여자. 손에 든 가방도 평범한 검은색 가죽 가방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누구라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도 변하지 않은 아름다움이 있었거든요. 날카롭고 지적인 눈매, 우아한 이목구비, 소박한 옷차림으로도 감출 수 없는 천연의 미모였죠. 그녀가 바로 이수연이었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둘러보며 빈 테이블을 찾아 자리에 앉았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화려하게 꾸미지도 큰 소리로 떠들지도 않았습니다. 저기, 저 사람 누구지? 최유라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잠깐 혹시 김정희가 눈을 가늘게 뜨며 수연을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 박미영이 갑자기 손뼉을 쳤습니다. 아, 이수연이잖아. 수연이. 정말? 그 수연이? 맞아, 맞아. 수연이 확실해. 여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표정들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박미영이 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어요. 어머, 정말 하나도 안 변했네. 고등학교 때랑 똑같이 촌스러워.
그러게. 나이는 똑같이 먹었는데 왜 저렇게 차이가 날까? 김정희도 동조했습니다. 옷 좀 봐. 저런 걸 입고 이런 데 와도 되나? 우리가 다 부끄럽잖아. 수연은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태연하게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야, 수연아. 박미영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연회장의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돌릴 정도로 말이죠. 수연이 조용히 고개를 들어 그쪽을 봤습니다. 여기 와서 앉아. 우리 옛날 짝꿍들이잖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박미영의 표정에는 친근함보다는 우월감이 가득했어요.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들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만큼은 누가 봐도 품격이 있었어요. 안녕, 다들 오랜만이네. 수연이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어머, 수연아. 정말 오랜만이다. 박미영이 과장되게 반가워하며 말했지만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그동안 뭐하고 살았어? 연락도 없고 그냥 일하면서 살았지. 일? 무슨 일? 김정희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공무원이야. 공무원? 최유라가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어떤 공무원? 수연이 잠시 망설이는 것 같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군인.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박미영이 킬킬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군인? 진짜? 어머, 대박. 수연아, 군인이라니. 그것도 여군? 김정희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계급이 뭐야? 중사? 상사? 최유라가 물었습니다. 수연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미소만 지었어요. 아, 말 안 한다는 건 별로 높지 않은가 보네. 박미영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솔직히 말해봐. 월급이 얼마나 되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다고? 어머, 세상에. 박미영이 자신의 시계를 일부러 수연에게 보이며 말했어요. 이거 봐. 내가 이번에 새로 산 시계야. 얼마인 줄 알아? 수연이 별 관심 없다는 듯 시계를 흘끗 봤습니다. 모르겠어.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 박미영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수연이 너 월급으로는 몇 년은 모아야 살 수 있을걸? 수연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 순간 김정희가 끼어들었어요. 우리 남편이 종합병원 원장인데 가끔 군병원이랑 일할 때가 있어. 근데 거기 간부들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대략 알거든. 얼마? 기껏해야 몇백만 원? 우리가 한 달에 쓰는 용돈만도 못하지. 여자들이 다시 킬킬거리며 웃었어요. 수연은 그저 조용히 물을 마시며 그들의 말을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수연아, 박미영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결혼은 했어? 박미영의 질문에 수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 아직도 안 했어? 어머, 정말? 김정희가 놀란 척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는 동정보다는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수연아, 나이가 이제 45인데 괜찮은 사람 못 만났어?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어? 수연의 담담한 대답에 여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그럼 애인이라도 있어? 최유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없어. 어머나. 박미영이 과장되게 혀를 찼어요. 수연아,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지. 여자는 결혼이 인생의 전부인데. 나는 괜찮아. 괜찮다니. 쯧쯧. 김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다들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데 너만 혼자. 그때 박미영이 갑자기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맞다. 우리 남편들 얘기 안 했지? 정희야, 너부터 자랑해봐. 김정희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성민병원 원장이야. 너희도 알잖아. 강남에서 제일 큰 종합병원. 와, 대박. 의사 남편이면 정말 부럽다. 최유라가 감탄했어요. 유라야, 너는? 우리 남편은 변호사야. 로펌에서 대표 변호사 하고 있어. 요즘 사건 하나 맡으면 억 단위로 받거든. 어머, 우리는 다 대박이네. 그리고 박미영이 가장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남편은 회사 운영해. 중견기업인데 직원이 1000명 넘어. 작년 매출이 500억 정도. 와, 미영아. 완전 대기업이잖아. 여자들이 입을 모아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선이 수연에게 쏠렸어요. 수연아, 너는 정말 아무도 없어? 박미영이 동정 어린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우월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응. 수연의 짧은 대답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참 안 됐다. 김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군인이면 월급도 얼마 안 되고 결혼도 안 했고 참 힘들겠다. 그러게. 우리는 남편들이 다 성공해서 돈 걱정 없이 사는데 최유라도 거들었어요. 수연아, 솔직히 지금 어디 살아? 박미영이 물었습니다. 관사. 관사? 그거 임대 같은 거지? 집도 없다는 얘기네. 수연이 대답하지 않자 박미영이 더욱 신이 났어요. 어머, 집도 없어? 나이 45에? 우리는 다 강남에 아파트 있는데. 김정희가 혀를 찼습니다. 내가 사는 곳은 서초동이야. 시가 20억 정도. 남편이 현금으로 샀어. 최유라도 끼어들었어요. 우리는 반포동. 한강 전망 아파트라서 30억 넘게 줬지. 그리고 박미영이 가장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평창동의 단독주택이야. 땅만 해도 50억은 넘을걸? 건물까지 합치면. 100억은 좋게 되지 않을까? 와, 역시 미영이가 최고네. 여자들이 박수까지 쳤어요. 수연은 여전히 조용히 물만 마시며 듣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너 정말 괜찮아? 이렇게 사는 게? 박미영이 가짜 걱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연이 보니까 너무 안쓰럽네. 혼자 관사 같은 데서. 나는 괜찮다고 했잖아. 수연이 조용히 말했지만 박미영은 멈추지 않았어요. 괜찮다고? 수연아, 현실을 봐야지. 나이 45에 집도 없고 남편도 없으면. 미영아, 그만해. 수연이 처음으로 조금 날카로운 톤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미영은 오히려 더 흥미진진해했어요. 왜 화내? 사실을 말하는 건데? 사실? 그래, 사실. 우리는 다 성공한 남편 만나서 잘 살고 있는데 너는. 박미영이 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보니까 그 옷도 뭐야? 몇만 원짜리. 가방도 그렇고. 정말 딱하다. 미영아. 뭐? 내가 틀렸어? 여기 봐봐. 박미영이 자신의 드레스를 만지작거렸어요. 이 드레스만 해도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너 한 달 월급이 얼마인데? 수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런 게 중요해? 중요하지. 돈이 제일 중요한 거야.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박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테이블의 다른 동창들도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정말 한심하다. 나이가 그렇게 되도록 남편도 못 구하고. 미영아, 정말 그만해. 수연이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미영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만하라고? 왜? 사실인데. 수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전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하지만 수연은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수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지 서늘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좀 나? 뭐? 박미영이 당황했어요. 울거나 화를 내며 나가버릴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내가 나를 무시하고 욕하니까 기분이 좀 풀려? 수연의 말에 박미영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뭐, 지금 뭔 소리야? 별거 아냐. 그냥 궁금해서. 수연이 다시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왜 나한테 이러는지 알 것 같거든. 알 것 같다고? 뭘? 박미영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어요. 내 인생이 불행해서 그런 거 아니야? 뭐라고? 박미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고 살아서 화풀이 상대가 필요한 거지. 이년아. 박미영이 소리쳤지만 수연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틀렸어? 그렇게 행복하면 다른 사람 깎아내릴 이유가 있어? 김정희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야, 수연아. 너무하잖아. 수연이 김정희를 봤어요. 내가 너무해. 아까 미영아가 나한테 한 말은 괜찮고? 그건 김정희가 말을 못 잇고 있을 때 수연이 다시 말했어요. 나는 너희한테 뭘 잘못했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희한테 피해 준 적 있어? 박미영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없잖아.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야? 수연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어요. 슬픔과 실망, 그리고 뭔가 위험한 것. 내가 가난하다고? 혼자라고? 그게 너희가 나를 무시할 이유가 되는 거야? 박미영의 자존심이 계속 상했어요. 자신이 이렇게 당하고 있다는 게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니야. 내가 왜 저런 년한테 밀려야 해? 박미영이 다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수연아. 수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뭐? 너 지금 진짜 건방지다? 건방지다고? 그래. 내가 뭐라고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박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너 같은 거지가. 주변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미영아. 김정희가 말리려고 했지만 박미영은 멈추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동창들의 남편들이었죠. 박재훈, 김성민, 최진우가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박미영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거지 같은 년, 동창회에 왜 나와? 연회장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쏠렸어요. 정말 꼴불견이야. 그깟 옷 입고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야? 박미영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부끄러워서 어떻게 여기 앉아 있어? 우리랑 급이 다르잖아. 세 남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그들은 박미영이 누구를 향해 소리치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을 말이에요. 이수연. 그들이 모두 잘 아는 그 이름, 그 얼굴. 육군 여단장 이수연 준장. 박재훈이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여단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수연 앞에서 깊게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김성민과 최진우도 바로 따라왔습니다. 여단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세 남자 모두가 깍듯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박미영이 멍하니 이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박재훈이 아내를 돌아보며 다급하게 말했어요. 미영아, 빨리 사과드려. 사과? 이분은 여단장님이셔. 박미영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여단장이 뭔데? 김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희야, 너도 빨리 사과해. 성민아, 무슨 소리야?
이분은 장군님이셔. 육군 장군. 김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최진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라야, 빨리 사과드려. 진우야, 대체 무슨 장군님이야. 이분이 장군님이시라고.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장군? 수연이가 여단장이라고? 믿을 수 없어. 박재훈이 급하게 설명했어요. 여단장님, 저희 아내들이 정말 몰라서 한 일입니다. 그때 박재훈이 깊은 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미영아, 사실 내가 여단장님께 큰 신세를 졌어. 신세? 박미영이 남편을 쳐다봤어요. 기억하지? 작년 겨울에 내가 정말 힘들어했던 때 말이야. 박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회사가 납품한 통신 장비의 하자가 발견됐잖아. 아, 그때 박미영이 기억을 떠올렸어요. 남편이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고민하던 때였죠. 다른 부대들은 모두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까지 요구했어. 회사가 망할 뻔했지. 박재훈이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여단장님만은 저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상으로 교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해 주셨어요. 박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그때 회사를 살려준 그분이 여단장님이셔. 만약 여단장님이 아니었다면 박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없었어요. 그때 김성민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정희야, 나도 사실은. 김정희가 남편을 쳐다봤어요. 재작년 봄에 병원이 어려웠던 거 기억하지? 의료사고 때문에? 맞아.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 환자들도 떠나고. 김성민이 수연을 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여단장님께서 저희 병원을 군의관 교육 프로그램 병원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다른 큰 병원들도 많았는데. 김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덕분에 병원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 김정희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그때 여단장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병원은 문을 닫았을 거야. 최진우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말했어요. 유라야, 나도 마찬가지야. 무슨 소리야? 작년 여름에 로펌이 곤란했던 일 있었잖아. 최유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뢰인이 우리를 속여서 생긴 문제. 맞아. 그때 많은 기관들이 우리와 거래를 끊었어. 최진우가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여단장님만은 계속 저희를 믿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법무 자문을 계속 맡겨주셨어요. 최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신뢰가 있었기에 다른 곳들도 다시 저희를 믿어줬습니다. 최유라가 입을 막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모두. 새 남편이 동시에 수연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여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모두 여단장님 덕분입니다. 수연이 당황하며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별거 아닌 일이었는데. 별거 아니라니요. 박재훈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희에겐 생명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김성민과 최진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박미영, 김정희, 최유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자신들이 방금 전까지 무시하고 욕했던 그 여자가 자신들의 남편을 도와준 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육군 장군이라는. 박미영이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어요. 여단장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김정희와 최유라도 마찬가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연회장의 다른 동창들도 충격에 빠졌어요. 대박! 수연이가 장군이었다고? 여단장이면
별 달고 다니는 거 아니야? 아까 박미영이 뭐라고 했지? 모든 시선이 바닥에 주저앉은 박미영에게 쏠렸어요.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 하지만 아무도 일어날 수 없었어요. 너무 큰 충격이었거든요. 연회장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감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이 믿기지 않는 반전을 받아들이려고 애쓸 뿐이었습니다. 수연이 한 번 더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말할게. 어서들 일어나. 그제서야 박미영과 김정희, 최유라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들 수 없었어요.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했거든요. 연회장이 숨죽인 듯 조용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수연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미영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김정희와 최유라도 마찬가지였고요. 수연이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박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응. 수연아. 내가 왜 군인이 됐는지 궁금하지? 박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연이 잠시 멀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말이야. 나도 처음엔 평범하게 살려고 했어. 대학도 갔어. 경영학과. 졸업하고 나서 회사에도 취직했지. 김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왜? 수연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 연회장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교통사고였어. 그것도 음주운전자 때문에. 박미영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어머, 그때 나는 정말 절망했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지, 왜 착한 사람이 먼저 죽는 건지. 수연의 목소리에 그때의 분노와 슬픔이 묻어났어요. 그런데 그 음주운전자는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았어. 돈 있는 집 아들이라서 말이야. 고작 몇 개월 면허 정지가 전부였어. 최유라가 분노하며 말했어요. 그게 말이 돼? 안 되지.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어. 수연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때 깨달았어. 이 세상에서 진짜 정의를 실현하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고. 약자는 계속 약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 김정희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그래서 군인을. 그래.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 다신 우리 같은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한 동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때 몇 살이었어? 25. 늦은 나이였지.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나이도 많아서 선임들이 더 구박했거든. 하지만 참았어. 가족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20년이 흘렀고 여단장까지 오게 된 거야. 박미영이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말했어요. 수연아,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미영아. 수연이 박미영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다고. 이제 서로 이해하게 됐으니까. 김정희와 최유라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연회장의 다른 사람들도 이 광경을 보며 감동받고 있었어요. 한 동창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대박. 진짜 영화 같다. 수연이가 정말. 박미영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수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수연아,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김정희와 최유라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미안해.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수연이 급하게 그들을 일으켰어요. 일어나, 일어나. 이러지 마. 정말 괜찮다고. 하지만 새 여자는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수연아, 우리가 정말 바보 같았어. 그런 대단한 사람인 줄도 모르고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수연이 그들을 다시 자리에 앉히며 조용히 말했어요. 자, 들어봐.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사과하길 원하지 않아. 박미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대신에 이제부터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김정희와 최유라도 수연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분들을 더 자랑스러워해. 수연이 남편들을 보며 말했어요. 이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야. 어려울 때도 정직했고 책임감 있게 일하시는 분들이거든. 박재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여단장님, 과찬이십니다.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박미영이 남편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 혼자서. 박재훈이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김정희와 최유라도 각자 남편에게 말했어요. 성민아, 나도 더 도와줄게. 진우야, 앞으로는 함께 이야기하자. 남편들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수연이 연회장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우리 모두 나이가 45이잖아. 이제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 때가 됐을 것 같아. 한동창이 물었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뭐야?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면서 사는 거야. 수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함께하는 사람들이야. 박미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그동안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수연아, 고마워. 정말 큰 걸 깨달았어. 김정희도 진심으로 말했어요. 나도야.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 최유라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우리 앞으로도 연락하며 지내자. 수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우리 친구잖아. 연회장을 나서면서 박미영이 수연에게 말했어요. 수연아, 정말 고마워. 오늘 내 인생이 바뀐 것 같아. 나도야, 미영아. 정말 좋은 하루였어. 김정희와 최유라도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우리도 자주 연락하자. 남편들도 깊게 인사했어요. 여단장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수연이 모든 사람들을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오늘 정말 좋은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기뻤어요.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요. 그렇게 따뜻한 작별 인사와 함께 동창회가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 4명의 여자들은 진정한 우정을 쌓아갔어요. 가끔씩 안부를 묻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걱정해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심이 담긴 소중한 관계가 되었죠. 박미영은 더 이상 허세를 부리지 않게 되었고 김정희는 남편을 더 이해하게 되었으며 최유라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수연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진짜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그날의 동창회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진정한 우정의 시작이었어요.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아름다운 인연의 시작이었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무시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요.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작은 깨달음을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